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는 과정서부터 스튜디오 부지 선정, 그 다음에 스튜디오의 어떤 시설물,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튜디오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내가 스튜디오를 정말 운영할 수 있나, 운영 능력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특징을 살려서 내 스튜디오를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레코딩이냐, 믹싱이냐, 마스터링이냐,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최적화된 스튜디오를 만들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를 만들 거냐, 15평짜리냐, 30평짜리냐, 50평짜리냐, 100평짜리냐, 이런 어떤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지는 방의 개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또 시설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수 관련된 것도 꼭 사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혼자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동업을 할 건지. 근데 동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 사업자를 공동 명의로 만들려면 조금 복잡해요, 서류가. 우선 스튜디오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건물 선정, 어느 건물에 들어갈 거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기 개인 주택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드는 경우는 지금 이야기가 별 의미는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어떤 사무실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찾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동차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1층에 일반적인 커피숍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음식점이 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음식점 얘기했죠. 이 두 개는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튜디오 공사를 할 때 생각보다 문제되는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특히나 엘리베이터는 전력을 순간적으로 건물에서 땡겨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전기 시공을, 전기적인 부분의 시공을 똑바로 해놨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 외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또 회로를 좀 고쳐놓는다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조시설이죠. 그러니까 환풍시설. 식당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생기는 그 열 에너지들, 냄새들 다 빨아 당기는 공조시설을 좀 크게 쓰다 보니까 이게 건물의 벽에 붙어 있거나 어떤 재진시설을 똑바로 안 해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그냥 하나의 면 자체가 다 울림 통이 돼버리는 뭔가 이런 상황들을 좀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규모가 큰 식당이 있다면. 그래서 1층에 규모 큰 식당이 있는데 내가 지하로 스튜디오를 들어갈 생각이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식당이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시스템이 붙어있는 건물에서는 차음할 때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요거를 꼭 짚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스튜디오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를 창업한다는 관점 아래 창업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좀 찾아보시고 그 혜택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을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살펴보시고 물론 자기 돈으로 여윳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사업 자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서부터 요거는 좀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원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류 심사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좀 많이 적어야 돼요. 이 창업자금 받아내려면은. 그래서 사업적으로 자기가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스튜디오의 공간 사이즈 대비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 좀 더 어떤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스튜디오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과정서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업체한테 그냥 돈 주고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망할 확률이 99.9%입니다. 꼼꼼하게 인테리어적으로도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살려야 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임대한 공간에 중간에 뭐 기둥이 한 2개가 있다. 그럼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갖고 공간을 어떻게 나눌 거며 짜투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며 이런 그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오너로서.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오너로서 내가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좀 연장돼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연장돼서 넘어가는 얘기인데 소방 시설 관련된 법규가 생각보다 조금 규정이 있어요. 특히나 뭐 지하에다 만들던 뭐 지상으로 올라가던 어떻게 되던 간에 그 소방법에 의거해서 공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통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꼭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따른 부대 비용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5번째로 스튜디오 공사할 때 정말 이거는 꼭 챙겨야 되는 거 별도의 접지 음향 전기만 사용하는 별도의 접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전기 시공하시는 분이랑 꼭 상담하면서 스튜디오 공사할 때 별도의 음향 전기 배전판 요걸 따로 만드시고 거기에 따로 접지봉에 의해서 접지한 선을 따로 연결을 해서 접지 라인을 꼭 따로 관리를 하세요. 건물에 있는 접지 라인 쓰지 마시고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고시원이 있거든요. 건물 위에 고시원이 있는데 그 고시원에서 에어컨 방마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난방기도 꽤 많이 쓰죠. 이렇다 보니까 결코 건물의 접지 라인이 그닥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접지봉을 2개나 더 받고 스튜디오를 반으로 딱 갈라놓고 반쪽은 그 음향 접지봉 따로 하나 박은 거, 그다음 저쪽 반쪽은 또 새로운 걸로 하나 또 박은 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접지 관련된 부분도 서로 공간별로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지 관련돼서는 꼭 생각을 하면서 챙겨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시공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바로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계 다 끝나고 청소까지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들어가서 기계 설치하고 그때 뭘 또 하지. 뭐 이것도 뭐 문제는 없지만 공사를 하는
중에 어느 정도 방 정리가 거의 다 됐고 내가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간단하게라도 내가 스피커라도 셋업해 놓고 미리 체크해 보면서 공사는 공사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룸 트리트먼트, 룸 튜닝을 위한 어떤 구조물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공사하는 중에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컨트롤 룸 관련된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마감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작업들을 좀 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 체크를 해보면서 룸 튜닝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7번째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그 다음에 소파, 책상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가구, 책장,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 또 패브릭 재질의 또 무언가가 또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룸 안에서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을 내가 어떻게 짤 거냐, 스튜디오 안에서 구조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최초에 세팅했던 스피커의 배치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듣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듣기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조금 미리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튜디오 공사가 끝나는 어떤 그 시즌에 그 레이아웃도 바로 다 갖출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룸 튜닝 들어갈 때 이제 순차적으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룸 튜닝 관련된 걸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베이스 트랩을 내가 지금 공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써야 될지, 그 다음 흡음 패널을 어디에다 좀 더 붙여야 될지, 디퓨징을 어디에 추가로 좀 더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최초에 공사를 하면서 전면은 되게 데드하게 하고 후면은 좀 라이브하게 한다. 그래서 후면 뒤쪽으로는 디퓨저를 쓰던 어퓨저를 쓰던 그거는 이제 공사하는 업체들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당한 디퓨징을 하거든요. 보통 뒤쪽 패널 쪽으로 스피커에 마주보는 제일 끝벽 쪽에는 보통은 디퓨징을 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스피커를 셋업하고 나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공간에서 지금 어느 대역 주파수가 부스트가 되고 어느 대역 주파수가 좀 딥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거는 이제 또 당연히 측정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렇게 내가 체킹하면서 결국은 어떤 구조물들을 통해서 내가 사운드를 개선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그쪽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룸 튜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스튜디오들은 대부분 스튜디오 구색만 갖췄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튜디오를 차리는 과정에서 이런 영역까지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스튜디오를 처음 설계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기자재들을 선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콘솔을 갖다 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형 스튜디오들도 콘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 진짜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레코딩은 그냥 마이크 프리앰프, 그다음 약간의 아웃보드, 그리고 바로 AD 컨버터 거치면서 그냥 프로툴이든 큐베이스 로직이든 어떤 그냥 DAW에서 바로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지, 무조건 콘솔 거쳐서 콘솔로 무언가를 하고 이것을 테임머신에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들로 지금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 편의성 측면에서 애초에 이제 DAW로 작업하는 게 워낙 이제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몇 채널을 레코딩하는 스튜디오인지 한 번에
그러면 그 채널 수에 맞춰서 필요한 아웃보드가 몇 개이고 프리앰프는 몇 채널이고 그리고 AD 컨버터 몇 채널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Q 시스템은 어떻게 줄 것이며 부스가 만약에 하나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2개, 3개로 찢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Q를 또 줘야 되며 이런 거 미리 다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스튜디오 공사 시작할 때서부터 만들어 놓고는 고칠 수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다 만들어 놓고 고치려면 일이 많겠죠. 근데 만들 때서부터 이 디자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돼서 간판, 명함,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 뭐 우리 회사 로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해서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튜디오 시작, 공사 시작할 때서부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간판은 어디쯤에 배치할 거고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어디쯤에 우리 회사 로고가 들어가면 좀 좋고 뭐 이런 어떤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레이아웃에 관련된 미학적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도 미리 공사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러면 한 10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쭉 나왔는데 사업자 내는 거는 뭐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서도 뭐 사업자 내는 게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스튜디오를 차리기 위해서 임대한 지역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내가 신청해갖고 내도 되고 녹음 시설 운영업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로 해서 만들면 이제 서비스 항목에 녹음 시설 운영업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뒤에 뭐 이제 뭐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넣기만 하면 되고요. 사업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발급을 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스튜디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챙길 게 많아요. 지금 함축적으로 쭉 그냥 지나가듯이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하나 요소를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최적화된 뭐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사 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훑어봐야 된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스튜디오 창업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저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